2023년 포천의 한신병 훈련소. 나는 이민호. 대한민국 육군 훈련병이다. 대학교에서 한국문학을 전공하다 잠시 휴학하고 입대한 안경 쓴 깡마른 체격의 20살 청년. 이곳은 낯설고 거칠고 숨 막히는 곳이다. 훈련소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나는 모든 것이 서툴렀다. 총을 쏘는 것도, 수류탄을 던지는 것도, 심지어 군화를 닦는 것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특히 최진우 병장의 눈에 나는 그저 책벌레일 뿐이었다. 최 병장은 틈만 나면 나를 괴롭혔다. 야, 이민호, 너 또 책 읽냐? 군인이 책은 무슨 책? 정신 안 차려? 훈련소에서 책을 읽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쉬는 시간에도 최 병장은 나에게 얼차려를 주거나 괜한 특집을 잡아 괴롭혔다. 나는 숨막히는 군 생활에 점점 더 위축되어 갔다.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힘든 내색도 하지 못했다. 그저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이 목표였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동기들과 쉽게 어울리지도 못했다. 훈련소 안은 또 다른 정글 같았다. 힘이 곧 정이었고 약자는 짓밟히는 곳. 나는 그 정글에서 가장 약한 존재였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최 병장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야, 이 책벌레, 너 내가 웃음냐? 눈 똑바로 안 떠? 최 병장이 내 관물대에 있던 책을 집어 던지려는 순간이었다. 최 병장님, 그만하시지 말입니다. 이 훈련병은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지훈 병장이었다. 우리 소대에서 가장 뛰어난, 모두가 인정하는 에이스. 키도 크고 다부진 체격에 팔뚝에는 작은 문신까지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의 강렬한 눈빛은 누구든 압도할 만큼 매서웠다. 태권도 선수 출신이라더니 역시 달랐다. 최 병장은 흠칫 놀라며 어색하게 웃었다. 아, 강 병장님, 아닙니다. 제가 잠깐. 최 병장은 슬그머니 내 책을 내려놓았다. 강 병장은 최 병장을 쏘아보며 말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시지 말입니다. 나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강 병장을 바라봤다. 그는 나에게 짧게 말했다. 따라와. 나는 말없이 그를 따라 나섰다. 강 병장은 나를 PX로 데려갔다. 뭐 마실래? 골라봐. 내가 쏜다. 나는 망설이다 콜라를 골랐다. 그는 음료수와 과자를 잔뜩 사서 내게 안겨주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참지 말고 말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뚝뚝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최 병장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강 병장이 있는 곳에서는 나를 건드리지 않았다. 나는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다. 며칠 뒤 나는 강 병장의 절친한 친구인 박철수 병장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민호야, 너 강 병장님 집안이 어떤지 아냐? 모릅니다. 강 병장님 아버지가 엄청 큰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시고 어머님은 유명한 피아니스트셔. 완전 빵빵한 집안이지. 게다가 큰아버지는 현역 장군이시래. 별이 몇 개더라. 박철수 병장은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다. 나는 입이 떡 벌어졌다. 그런 엄청난 집안 배경을 가진 사람이 왜 나 같은 책벌레를 도와주는 걸까?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불침번을 서고 있는데 강 병장이 내 옆에 와 앉았다. 무슨 생각해? 그냥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힘든 거 있으면 말하라고 했잖아. 나는 잠시 망설였다. 사실 아버지가 얼마 전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수술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눈물이 핑 돌았다. 훈련병 신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강 병장은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그의 짧은 위로가 그 어떤 말보다 큰 힘이 되었다. 다음 날 나는 중대장님께 불려갔다. 이민호 훈련병, 자네 아버님 일은 유감이다. 하지만 지금은 훈련에 집중해야 할 때. 중대장님은 딱 잘라 말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때 강 병장이 중대장실로 들어왔다. 중대장님, 이 훈련병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강 병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중대장님은 잠시 고민하는 듯하더니 결국 허락했다. 좋다. 하지만 딱 3일이다. 그 안에 복귀해야 한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강 병장이 어떻게 한 걸까? 궁금했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나는 급하게 짐을 챙겨 부대를 나섰다. 병원으로 달려가니 어머니가 힘없이 앉아 계셨다. 엄마,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다. 민호야, 어떻게 왔어?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했어? 그게 어떤 분이 도와주셨어요? 나는 강 병장의 이름을 말할 수 없었다. 괜히 그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됐다. 아버지는 다행히 수술을 잘 받으셨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불안했다.
강 병장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도왔는지, 혹시 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건 아닌지. 3일 후 나는 부대로 복귀했다. 가장 먼저 강 병장을 찾았다. 그는 훈련소 한쪽 구석에서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며 태권도 연습을 하고 있었다. 강 병장님, 그는 뒤돌아보며 씩 웃었다. 왔냐?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나는 고개를 숙였다. 별거 아니야. 내 아버님 괜찮으시다니 다행이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혹시 저 때문에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 병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사실 내가 좀 무리했어. 허락 없이 부대를 나갔었거든.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됐어.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게 정말입니까? 저 때문에. 괜찮아. 어차피 곧 있으면 제대니까 신경 쓰지 마. 그는 애써 웃어 보였다. 나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의 따뜻한 마음이, 그의 배려가 너무나 고마웠지만 동시에 너무나 미안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뒤척이다가 몰래 밖으로 나왔다. 훈련소 한쪽 구석에 있는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다. 거기 누구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강 병장이었다. 나는 깜짝 놀라 일어섰다. 강 병장님, 왜 안 자고 여기 있어? 잠이 안 와서. 그는 내 옆에 와 앉았다. 무슨 걱정 있어? 나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강 병장님은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저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데. 강 병장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게 말했다. 나도 너 같았던 적이 있었어. 힘들고 외롭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았지. 그때 누군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줬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 깊숙이 와닿았다. 나는 그냥 내가 받은 걸 돌려주는 것뿐이야. 너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거야.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후 강 병장은 예정대로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더 밝게 웃으며 훈련에 임했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면서 더욱더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 훈련소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강 병장, 그리고 그를 통해 알게 된 좋은 동료들이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갔다. 시간이 흘러 강 병장의 제대 날이 다가왔다. 우리는 그를 위해 작은 송별회를 열었다. 훈련소에서 몰래 술을 마시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강 병장을 축하해주고 싶었다. 강 병장님, 제대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목청껏 소리쳤다. 강 병장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우리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너희들 덕분에 군생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고맙다. 그날 밤 나는 강 병장에게 편지를 썼다. 그동안 말로 다 하지 못했던 나의 진심을 담아서 강 병장님께, 병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병장님은 저에게 군생활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잊지 못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힘들 때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언젠가 병장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병장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2023년 어느 여름날 이민호 올림. 나는 편지를 접어 강 병장의 관물대에 넣어두었다. 다음날 아침 강 병장은 조용히 훈련소를 떠났다. 그는 떠나는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강 병장이 떠난 후 나는 훈련소 생활에 더욱 열심히 임했다. 그리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주려고 노력했다. 최 병장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다른 훈련병을 보면 용기를 내어 그를 보호해 주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나도 무사히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다. 훈련소에서 함께했던 동료들과는 헤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연락하며 안부를 물었다. 어느 날 나는 병원에서 우연히 김은지 간호사를 만났다. 그녀는 아버지가 입원해 계셨던 병원에서 근무하던 예쁘고 친절한 간호사였다. 이민호 씨? 그녀가 먼저 나를 알아봤다. 안녕하세요, 김은지 씨. 나는 반갑게 인사했다.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여전히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교환했고 가끔씩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면서 조금씩 가까워졌다. 나는 그녀에게서, 강 병장에게서 느꼈던 것과 비슷한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꼈다. 어쩌면
이것이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은 손살같이 흘러 어느덧 나도 제대를 앞두게 되었다. 군 생활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나 함께 웃고 울며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만들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훈련소에서처럼 나약하고 소심한 책벌레가 아니었다. 군 생활은 나를 단련시켰고 성장시켰다. 나는 이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제대 전날 밤,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 강병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지만 그는 여전히 나의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굵직하고 든든했다. 강병장님, 저 민호입니다. 민호,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네, 병장님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저 내일 제대합니다. 그래? 축하한다. 이제 사회생활 잘해야지. 네, 병장님, 감사합니다.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언제든 연락해. 나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강병장과의 짧은 통화였지만 나는 다시 한번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느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정든 군복을 벗고 사회로 나왔다. 맑은 하늘 아래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시간이 흘러 나는 대학교에 복학했고 졸업 후에는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다. 여전히 책을 좋아하고 글을 쓰는 일을 하는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항상 강병장에게서 배운 가르침을 새기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길에서 최진우를 만났다. 그는 이제 군인이 아닌 평범한 회사원이 되어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이민호? 오랜만이다. 네, 안녕하세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때 미안했다. 내가 너무 심했지. 그는 머쓱한 표정으로 말했다.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인데요. 그래, 고맙다. 잘 지내라. 그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묘한 기분을 느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나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가끔씩 강병장을 생각한다. 그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전히 태권도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 다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까? 언젠가 꼭 다시 만나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리고 그에게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고 싶다. 나는 오늘도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겠지만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강병장이 내게 보여준 따뜻한 마음과 용기를, 그리고 언젠가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나는 오늘도 묵묵히 키보드를 두드린다. 언젠가는 강지훈 병장에게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멋진 소설을 써낼 것이다.